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 이고요. 저자는 이병욱,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6개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암을 고치는 길에 왕도는 없으나 정석은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은 암에 걸렸는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까요? 2장의 제목은 몸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3장의 제목은 마음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4장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 가족 치료. 5장의 제목은 당신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진짜 치료는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에필로그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각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암을 고치는 길에 왕도는 없으나 정석은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은 바둑 대국을 손쉽게 복귀합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 수 뒤에 다음 수가 놓일 길을 알게 되면 쉽게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둑에 길이 있듯이 모든 상황에도 길이 있고 암을 잘 극복하는데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왕도는 없으나 정석은 있는 것이지요. 저는 메스를 든 의사로서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로서 15년, 암 박사로서 총 30년을 암과 대면해 왔습니다. 처음 15년은 메스를 잡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1년에 100건씩 일주일에 2번꼴로 수술을 하면서도 재수술률 0%를 기록할 만큼 암을 극복하겠다는 열의가 강했습니다. 암은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에도 서너 번 개인회진을 돌고 환부에 직접 드레싱을 하며 환자를 내 부모 형제처럼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전이가 되거나 재발되어 힘들어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암은 깨끗이 제거했고 수치도 나쁘지 않고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 왜 안 좋아졌을까?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누구는 살고 왜 누구는 죽는가? 도대체 암 치료의 정석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수술대에 서면 설수록 깨달은 것은 암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열심히 치료한다고 낫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있고 그 인체의 방어막을 지켜 인체가 암을 견뎌낼 수 있다면 결국 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암은 육체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몸에서는 암을 물러나게 했는데 마음에서는 암을 버리지 못해 결국 모든 치료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15년간 쥐었던 메스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메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를 돌며 선진 의료를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암을 생활습관 병이라 정의하고 암을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보안 통합의학으로 암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저는 12년 전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를 펴내며 암을 내 몸에 든 강도처럼 여기고 몽둥이로 때릴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암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들, 수술이나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은
보다 정밀해졌습니다. 몸은 더욱 강력해진 암과 무기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처 없는 전쟁은 없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환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도 의학적 처치만을 하지 않고 보완 통합의학을 겸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12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암과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바뀌어야 할 관점은 암을 몸의 일부에 든 병으로 보고 단칼에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입니다. 암이 발생한 부위만 고친다고 해서 암이 낫지는 않습니다. 또한 암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시민성 질환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면서 정신적, 영적인 존재이기에 몸과 마음, 영혼까지 돌보는 토털 케어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두 번째 바뀌어야 할 관점은 암만 바라보고 암을 박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암만 볼 게 아니라 환자의 몸을 보고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출근해 동료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화목하게 저녁밥을 먹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환자 취급을 당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로 얼굴은 노랗게 뜨고 식욕도 사라지며 일상의 모든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 욕구부터 채워줘야 암과 버티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달 살 것이란 환자가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일주일이나 버틸까 하던 환자가 몇 달씩 살면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치료 중 만나게 되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암을 극복하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길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정석대로만 대처하면 길이 열리고 분명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수많은 의학적 견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법과 신앙까지 총망라해서 한 권에 집대성했습니다. 저와 함께 암을 지혜롭게 극복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암치료의 원칙과 원리, 환자의 고민과 마음관리, 웃음치료, 눈물치료, 가족치료, 환자 보호자의 자세와 대화, 의료진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 면역력을 키우는 원칙과 방법, 식사, 기호식품, 수면, 운동, 수술 후에 약이 되는 문제 해결 등 상세한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앞이 깜깜하기만 한 분들, 암을 한 번은 극복했지만 재발이 된 분들,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이 책을 읽고 위안과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보호자분들이 저의 스승이 되어 암을 가르쳐 주었고 암에 대한 깨달음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독자분들이 다소의 감동과 투병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면 그것 또한 다 그분들이 저를 믿고 투병해 주신 결과입니다. 모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암 환우분들 잘 이겨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병욱. 1장. 암에 걸렸는데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까요? 모든 사람은 암 작동 스위치를 안고 산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조선시대 후기 문인이었던 이양연의 눈 덮인 들판이라는 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고 일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산 식구이기도 하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어쩌면 눈 덮인 들판에 찍은 첫 발자국처럼
살면서 잘못 찍어온 발자국들 때문이지 않을까? 암에 있어 유전적 소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유방암이나 몇몇 암은 분명 가족력이 강하다. 환경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이나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에서 일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생활습관 탓이다. 모든 사람들은 몸속에 암 작동 스위치를 안고 산다. 4명 중 3명은 작동되지 않지만 1명은 어느 순간 눌러진다.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바로 발자국이 만들어 놓은 길, 굳어진 습관이다. 첫째, 입으로 먹는 음식. 둘째, 불규칙한 습관. 셋째, 불평과 불만 같은 나쁜 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중첩될 때 암은 작동되는 것이다. 암이 언제 어느 때 발동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암세포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몸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흔하지만 어떤 세포가 암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포들 중에서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암의 메커니즘에 대해 인간은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인간의 몸은 정교해서 이런 세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NK세포 등의 면역세포가 경찰처럼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돌연변이 세포를 파괴하고 돌연변이 세포가 스스로 굶어 죽는 자연사멸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몸은 겹겹이 보완이 잘 되어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지기 전까지 어떤 이유로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급속도로 암세포가 증식해 암 스위치가 켜지기 전까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 암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려면 추적이 필요하다. 정교하고 완벽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망가진 원인을 밝혀 부서진 부분은 고치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암에 걸렸더라는 고백이 더욱 짠한 이유는 그동안 면역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게 살면서도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상사나 후배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은 챙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사실은 암을 키워온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는 방심이 화근을 만든 것이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접한 사실 중 하나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발병하기 대략 5에서 7년 전부터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실직이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것이다. 지금부터 살던 것과 반대로 살아보십시오. 암에 걸려 찾아온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다면 조금씩 규칙적으로 바꿔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자주 내뱉었다면 하루에 3번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하고 말이다. 눈 덮인 들판을 처음 나설 때처럼 정갈하게 발자국을 찍어보는 것이다. 암 치료의 육체적인 치료는커녕 어떻게 살아왔냐는 둥, 지금껏 살아온 것과 반대로 살아보라는 둥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암 치료에는 육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치료가 중요해서이다. 마음이 힘들 때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몸이 힘들 때는 어떤 정신적 여유도 생기지 않는 법이다.